이제 전 과정에서 적용할 제품 자료 모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용 제품 자료 모델 주제는 제3장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의 첫 번째 섹션인 제품 자료 모델의 세 번째 주제입니다. 적용 제품 자료 모델의 목표는 우리가 전체 과정 중에 사용할 제품 자료 모델, 즉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의 자료 구조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제품 자료 모델의 구체적인 내용은 그 제품 자료 모델을 구성하고 있는 객체들일 텐데요. 이 객체들의 각각의 역할과 또 이 객체들 간의 관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단순히 제품 자료 모델을 설명하는 것을 벗어나서 이 제품 자료 모델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예제들을 각각 사용해서 가능하면 쉽게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자료 모델을 어떻게 이제 설명할 거냐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요. 첫째는 사용할 우리가 이제 전체 과정에서 뭐 예제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개념을 소개하는데 필요한 그러한 것들을 소개할 수도 있는데 이런 사용할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제품 자료 모델을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저희가 이 과정에서 사용하는 모든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는 지금 소개하는 제품 자료 모델을 기반으로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자료 모델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결과적으로 제품 자료 모델을 구성하고 있는 객체를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제품 자료 모델은 하나의 객체가 아니라 여러 개의 객체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여러 개의 객체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뭐 각각의 객체도 중요하지만 그 객체들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객체를 각각 이해하는 건 그렇게 힘들지는 않지만 그 사이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객체를 이해하는 것보다 조금 더 힘들고 또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그 객체 사이의 관계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제품 자료 모델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 개념이 나오면 그 개념에 따라서 우리가 예제를 사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의 이제 자료 모델들이 제품 자료 모델들이 데이터 구조를 뜻합니다. 특히 클래스 구조, 객체를 우리가 다루고 있으니까 클래스 구조를 뜻하는데 이 클래스 구조를 표현하는 방법, 주로 이제 그래피컬하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은 UML이라고 해서 우리가 거의 표준화된 그런 어떤 그 모델링 언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링 언어에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또는 가끔 이제 이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앞에서 말씀드린 클래스입니다. 객체의 구조를 표현하는 클래스인데 이 이제 클래스 다이어그램에 연결되는 객체 오브젝트 다이어그램, 객체 다이어그램이라는 것도 사용합니다. 객체 다이어그램은 클래스의 내용들, 인스탄스라고부터 하는데요. 내용 수준의 그림도 사용합니다. 하여간 어쨌든 UML의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사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제품 자료 모델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적용할 제품 자료 모델의 구성 객체들이 이제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앞에서 탁자를 표현하는 예에서 네 가지 주요 구성 객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것들을 이미 사용하고 여러분들이 아마 예제를 가지고 천천히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이해를 될 것 같아서 요것들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요 내용 이름을 그대로 이제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이름은 우리가 이제 점차적으로 구체화되고 이 프로그램 랭귀지라든가 데이터베이스에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언어 용어가 단어가 이제 영어로 많이 바뀌게 됩니다. 뭐 프로그램 언어, 한글로 프로그램 언어를 만들려는 노력은 옛날에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지속 가능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컴퓨터 안에다가 자료를 표현할 때는 영어를 쓰기 때문에 그 객체들을 한글에서 영어로 이렇게 매핑하는
그렇게 전환하는 과정들이 아마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우리가 설명했던 네 가지 객체들 중에 아이템은 뭐 영어로 아이템이라고 작성이 되어 있고요. 구성관계, 그러니까 아이템과 아이템 사이의 조립품하고 구성 부품 사이의 그런 구성관계, 제품 구조의 구성 요소였죠. 그 구성관계는 REL이라는 객체를 사용합니다. REL이라는 객체는 릴레이션십의 사실 약자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저희는 REL이라는 이름을 가진 객체로 구성관계를 표현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 문서는 이제 document라는 그 객체를 이용해서 기술 문서를 표현하고요. 설계 변경은 EC라는 객체를 사용합니다. Engineering Changes의 약자 EC라는 객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건 없고요. 그렇게 기존에 한글로 설명됐던 내용들이 우리가 이제 실제 컴퓨터에 표현하기 위해서 영어로 이렇게 변화된 간단한 영어로 변화된 단어로 변화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앞에 이제 네 가지 이 요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본 요소고요. 그래서 그 내용에 기반으로 해서 몇 가지 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참가자, 소유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이제 제품 자료니까 제품에 관련된 자료만 잘 다루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다루는 내용들은 사람하고 항상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뭐 누가 그 제품을 만들었느냐, 누가 그 자료를 생성했느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그 자료에 어떤 특정한 권한, 읽기 권한 또는 뭐 쓰기 권한이 있느냐 그런 것들을 꼭 표현을 하고 나중에 분석을 하다 보면 그런 정보들이 굉장히 중요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제품 자료 모델에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person이란 참가자란 person이란 것은 뭐 로그인 어떤 사람, 제품 개발에 참여하는 사람 또는 뭐 제품 개발 정보 시스템의 사용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소유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객체, 주로 우리가 이제 아이템이나 EC, 설계 변경 객체들을 어떻게 소유하느냐, 즉 뭐 리드 권한이 있느냐, 라이트 권한이 있느냐, 또는 뭐 그것을 만든 사람이냐 그런 정보를 표현하는 오너라는 객체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또 추가될 객체 중에 유효성이라는 게 있고 노트라는 게 있습니다. 노트는 뭐 단문이라고 해서 어떤 아이템의 부품에 거기에 필요한 어떤 뭐 약간의 기록을 추가하는 것들이고요. 그 이펙티비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나중에 이제 좀 복잡하기 때문에 나중에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펙티비티라는 것은 제품 구성, 그러니까 제품 구조랑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구조를 보다 표현을 강하게, 표현을 풍부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요소고 뒤에 이제 또 나오는 제품 구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Product Configuration, 제품 구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 제품 구성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에 또 한 방향의 확장은 아이템,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그 객체, 제품 자료 모델의 구성 객체인 아이템이 확장이 됩니다. 어떻게 확장이 되면 하위 클래스로 확장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객체 지향적 개념에서 하위 클래스 또는 상위 클래스, 뭐 보통 슈퍼 클래스, 서브 클래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개념을 아실 텐데 클래스라는 건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객체의 구조입니다. 객체의 구조, 객체가 이름이 뭐고 그 다음에 어떤 속성들이 있느냐 그런 것들이 이제 객체의 구조가 클래스인데 하위 클래스라는 것은 상위 클래스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클래스입니다. 그러니까 상위에 아이템 넘버가 있으면 그거의 하위 클래스, 아이템의 하위 클래스는 정의를 하지 않더라도 부품 넘버라는 속성을 똑같이 가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템이라는 것을 좀 더 세분화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서브 클래스에서는 그래서 속성을 더 추가하거나 해서 더 세분화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아이템을 좀 더 세분화, 용도에 따라 세분화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가 이 과정에서 사용하는 그 아이템의 하위 클래스는 이제 첫 번째로는 파트, 부품이죠. 그래서 이 파트는 메카니컬 파트를 말합니다. 그래서 기계 부품을 뜻하고요. 그 다음에 머티리얼은 재료를 뜻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제품 구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컴피기라는 게 있는데 컴피규레이션의 약자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품 구성하고 여러분들이 앞에 설명한 구성 관계랑 이렇게 약간 혼동하시는 게 있는데 같은 구성이랑 들어있어서 사실은 구성 관계는 제품 구조를 표현하기 위한 아이템 간의 어떤 요소 관계고요. 제품 구성은 전혀 그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제품 구성이 Product Configuration입니다. 그래서
모듈들을 조합해서 어떤 특정한 엔드 프로덕트를 여러 개 만들어내는, 모듈들을 조합해서 만들어내는 그러한 어떤 그 경제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제품 구성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제품 구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덕트 컨피그레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품 구성 모듈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제품 구성의 모듈들, 그러니까 제품 구성이라는 게 그 엔드 프로덕트, 최종 제품을 하나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모듈들을 여러 개 만든 다음에 그 모듈들을 조합해서 최종 제품, 엔드 프로덕트를 만드는 방법이거든요. 그때 그 모듈들, 여러 개 만들어 놓은 모듈들을 우리가 모듈이라고, 제품 구성 모듈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모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품 구성을 만들기 위한 어떤 구성 요소들, 제품 구성 모듈이 아이템의 하이 클래스로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과제, 프로젝트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어떤 프로젝트라는 것이 최상위 부품이고 그 아래 제품 구조를 붙이면 그 프로젝트, 해당 프로젝트의 대상이 바로 그 전체 제품 구조의 대상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라는 것도 아이템의 하이 클래스로 지정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계 변경에서도 확장이 일어나는데요. 설계 변경에서는 설계 변경을 하고 나면 그것에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해를 하시겠지만 설계 변경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제품 구조의 변화를 뜻합니다. 예, 제품 구조의 변화. 그러니까 뭐 설계 변경 원래 내용은 엔지니어링을 변화시키는 거죠. 어떤 목표를 위해서 품질을 뭐 개선하든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용은 그렇지만 정보 시스템 관점에서 보면 설계 변경은 그런 목적을 위해서 정보, 기존의 어떤 객체의 어떤 부분을 바꾸는 거냐면 제품 구조 부분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 구조의 변화를 기록해 놓으면 그게 바로 설계 변경 이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설계 변경 이력을 표현하기 위한 객체가 필요하고, 그것이 엔지니어링 체인지 히스토리 객체라고 EC 언더바 히스토리 객체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일단 기본으로 앞에 탁자 예제에서 사용했던 4가지 객체가 있었고요. 그 객체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객체들이 뭐 person이나 owner, effectivity, note 이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이템 객체의 서브 클래스로 또 몇 개의 객체들을 추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설계 변경 중에 설계 변경의 어떤 히스토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또 특별한 객체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4개 탁자 표현을 위한 아이템, 구성관계, 기술 문서, 그 다음에 설계 변경, 이 4개의 객체 더하기 방금 쭉 추가했다고 말씀드린 그런 객체들이 포함돼서 저희가 이번 과정에서 사용할 제품 자료 모델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이 제품 자료 모델을 이용해서 쭉 내용들을, 개념들을 설명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객체들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강조를 했지만 제품 자료 모델에서 중요한 건 그 객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객체 간에 어떤 관계가 있냐, 릴레이션십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림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UML의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앞에 저희가 말씀드린 4개의 주요 객체와 그 객체를 확장한, 그 객체에 추가된 객체들을 다 그려놓고 그 다음에 그 객체들 사이의 관계도 같이 표시해 놓은 그림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은 이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사용하시면 뭐 제가 어디까지 그거를 확정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제품 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관리할 수 있는 제품 자료를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구조, 그러니까 제품 자료 모델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뒤에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제품 자료 모델은 그냥 제가 혼자 생각한 게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ISO 스텝에서 표현하고 있는 방식을 그 개념을 따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이제 기업에서 사용하는 PDM이나 PLM 시스템도 이러한 제품 구조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일반적인 어떤 제품 자료 모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제품 자료 구조를 꼭 지도처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제품 빅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한 어떤 중요한 지도라고 생각하시고 꼭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각각의 이제 객체들을 이제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객체가
다른 객체랑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이 그림을 보면은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뭐 눈에 잘 띄지만 아이템이라는 것에 굉장히 많은 관계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역시 아이템이 이 제품 자료 관리에 제품 자료 모델의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객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첫 번째는 아이템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아이템 아래 보면 그 이제 그 화살표로 UML의 클래스 다이어그램의 그 표현 방법인데요. 그 속이 빈 화살표로 is라는 게 쭉 5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위 클래스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이템 아래 파츠, 그 다음에 머티리얼, 컴피그, 모듈, 프로젝트 이러한 하위 아이템들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템 다음에 또 저희가 다뤘던 주요 객체가 도큐먼트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도큐먼트라는 것이 아이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도큐먼트가 아이템에만 연결된 게 아니라 EC, 설계 변경에도 연결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설계 변경에도 설계 변경에 관련된 기술 문서들이 관리될 수가 있거든요. 뭐 설계 변경 대상의 사진이라든가 문제가 됐던 어떤 그런 현상에 대한 사고에 대한 사진이라든가 또는 기술 계산 이런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도큐먼트는 아이템에도 연결될 수 있고 설계 변경에도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저희가 배운 게 제품 구조죠. 그래서 제품 구조는 제품 구성, 구성 관계, 죄송합니다. 구성 관계가 연결돼서 만들어진 어떤 네트워크 구조라고 했죠. 그래서 그런 구성 관계를 표현하는 게 저 위쪽에 보면 REL, 앞에 저희가 이제 릴레이션십의 약자로 말씀드렸죠. 그래서 REL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REL을 자세히 보시면 아이템하고 릴레이팅하고 릴레이티드라는 관계 두 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릴레이팅이 바로 저 해당 아이템이 조립품이다. 그러니까 저희가 REL이라는 건 구성 관계를 표현한다고 그랬고 저희가 다시 생각해 보면 구성 관계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순서상으로 표현했죠. 앞에는 조립품의 식별자, 뒤에는 구성 부품의 식별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REL 마찬가지로 앞에 릴레이팅 속성으로 조립품을 가리키고 있고 릴레이티드 속성으로 구성 부품 아이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릴레이팅, 릴레이티드가 속성을 가지고 있는 REL이 바로 제품 구조의 원소, 그러니까 기본 구성 요소인 구성 관계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이템, 도큐먼트, REL 이렇게 세 개의 주요한 그 객체를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바로 설계 변경이죠. 그래서 EC 객체를 보면 EC 객체에 old와 new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old는 옛날 아이템, 설계 변경 전 아이템, new는 설계 변경 이후 아이템을 가리키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그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old와 new는 아이템을 가리킨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그 아이템이 대표하는 제품 구조를 표현한 거죠. 그래서 해당 아이템의 하위에 있는 하위 제품 구조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아이템이 설계 변경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old는 아이템을 가리키고 있고 아이템의 REL을 통해서 연결된 설계 변경에 참여한 다른 부품들, 다른 아이템들을 포함하고 있다,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4개의 주요 요소들을 말씀드렸고요. 나머지의 이제 중요한 것들을 보면 거기에 이제 그 EC 히스토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EC 히스토리는 뭐냐면 설계 변경하고 REL 구성 관계를 연결한 그러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EC 히스토리는 어떤 뜻이냐면 설계 변경이라는 것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제품 구조의 변화를 뜻하고요. 그 EC 히스토리는 변화된 REL,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난 그 제품 구성 관계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정도 저희가 그 구성 관계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데요. 하나는 구성 관계를 없애는, 컷하는 관계가 있고요. 또 하나는 구성 관계를 추가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EC 히스토리에 어떤 구성 관계가 지금 뭐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 하고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 즉 방금 말한 컷 또는 뭐 add 이런 것들을 같이 기록해 놓으면 히스토리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히스토리, 이게 이제 요소 히스토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요소 히스토리를 여러 개 그 설계 변경에 연결해 놓으면 설계 변경이 도대체 어떤 변화를 가지고
그 올드 부품이 올드 제품이 뉴 제품으로 변화됐는지를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C 히스토리라는 객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펙티비티라는 객체가 있습니다. 4번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뒤에 말씀을 다시 드리겠지만 요것도 REL 제품 구성 관계에 연결되어 있고요. 요거는 어떤 조건을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조건을 표시해서 이 조건에 맞는 것들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요것에 대한 제품 구성에서 프로덕트 컴퓨레이션 제품 구성에서 이 이펙티브가 사용되는데 이거는 뒤쪽에서 다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나머지들이 뭐가 있냐면 언어하고 person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는 그 아이템에 연결되어 있고요. 또는 언어가 또 어디 연결되냐면 EC 설계 변경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어는 그런 EC와 아이템을 person에 연결하고 있습니다. 즉 person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용자, 참가자고요. 언어는 이 person이 해당 아이템에 대해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 크리에이터냐, 또는 뭐 리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느냐, 또는 뭐 라이트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이템과 설계 변경에 대해서 이러한 권한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이 객체들이 다 여기 표현되어 있고요. 특히 이 그림에서 중요한 것은 그 객체들 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객체들 내용 각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 그림에서 어떤 릴레이션십, 그 화살표들을 잘 이해를 하시면 전체 제품 자료 모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곧 이 각각의 그 객체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객체에 관계된 릴레이션십에 대해서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객체가 아이템인데요. 역시 아이템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부품만 표현하는 건 아니고요. 조립품, 부품, 그리고 최종 제품, 그 다음에 재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제품에 포함되는 모든 구성 요소들을 다 표현하는 그러한 아주 일반적인 객체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템에 좀 보다 구체적인 그런 객체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위 클래스, 서브 클래스 개념을 사용했고요. 그거의 서브 클래스로서는 파츠라든가 머티리얼, 그 다음에 컨피그레이션, 그 다음에 모듈, 그 다음에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저희 과정에서만 쓰는 거고요. 혹은 다른 기업에서는 다른 것들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파츠라는 것은 일반 기계 부품을 표현하고요. 머티리얼은 어떤 가공에 필요한 재료들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컨피그레이션과 모듈은 우리가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이라고 그러죠. 대량 맞춤 생산. 그러니까 모듈들을 대량 생산해서 경제적으로 생산해서 엔드 프로덕트, 최종 제품을 그 모듈들의 조합으로만 만들어내자. 그러면 싸게 좀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이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을 지원하는 제품 구성. 제가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도 이제 실수를 했지만 구성 관계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구성 관계. 그거랑 상관없이 제품 구성이라는 모듈의 조합으로 만들어지는 최종 제품, 제품 구성을 표현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제일 제품 구조의 제일 상위를 프로젝트라는 객체로 잡으면 그 아래 모든 참여하는 파트, 부품들이, 아이템들이 그 프로젝트에 관련돼 있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표현하는 아이템이 하위 아이템으로, 하위 클래스로 올 수도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아이템의 하위 클래스들을 쭉 보여주는 거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5개, 뭐 파츠, 머티리얼, 컨피규, 모듈, 펍, 이제 프로젝트라는 뜻입니다. 펍은. 그래서 이런 5개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저희 경험에 의하면 요즘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모듈들이 많이 증가해서 소프트웨어를 또 파트로 같이 공유해서 이 관리를 할 필요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파트로 들어오기도 하고요. 또는 일렉트로닉 컴포넌트 같은 것도 많이 들어옵니다. 전자, 소자 같은 것도 부품으로 들어올 수 있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웹 서비스도 여기에 이제 부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의미냐면 이 아래 하위 그 클래스로 아이템의 하위 클래스로 어떤 걸 추가하는 것은 기업이나 어떤 과제의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것들이 추가될 수가 있고요. 요즘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프트웨어라든가 그런 쪽으로 많이 확장이 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요 이제 객체로서 도큐먼트 기술 문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큐먼트 기술 문서는 부품이나 설계 변경에 앞에까지는 이제 저희가 그 탁자 예에서는 이제 부품만 아이템에만 이 도큐먼트가 아이템에 붙는 도큐먼트만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설계 변경에도 이 도큐먼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차원 CAD가 이제 대다수를 이루는데 그 외에도 다양한 기술 문서들이 여기에 추가돼서 우리가 관리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 도큐먼트 객체는 그 파일 자체, CAD 파일이라든가 엔지니어링 계산이 된 엑셀 파일을 뜻하는 건 아니고요. 그 파일을 연결하고 있는 새로운 객체를 뜻합니다.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도큐먼트 객체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기술 문서, 이 도큐먼트 객체는 연관 객체입니다. 그래서 아이템에 종속되어서 관리되는 객체입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이템이라는 것은 제품 구조를 통해서 어떤 기업 내 개념적으로는 유일하게 관리돼서 그래서 일관성이 잘 유지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연결해서 이러한 기술 문서, 도큐먼트를 관리함으로써 우리가 이런 기술 문서도 일관성을 잘 관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이 기술 문서는 꼭 도큐먼트뿐만 아니라 같은 유의 그러니까 그 연관 객체로서 서플라이어 물건을 제공하시는 분이라든가 또는 다른 AS 방법 같은 것들을 객체화시켜서 똑같이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큐멘트는 딱 기술 문서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연관 객체들을 대표하는 객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에 이제 기술 문서 도큐먼트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될 거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도큐먼트가 아이템 객체에도 연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설계 변경 객체에도 EC 객체에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 어태치드 도큐먼트가 아이템에 연결되면 당연히 파츠라든가 머티리얼 같은 하위 그 클래스들 하위 아이템의 하위 클래스 객체들도 이 속성을 그 하위 클래스로 상속을 받기 때문에 이 도큐먼트 객체들이 그 아래 것들의 그 파츠라든가 머티리얼에 어태치 된다는 걸 따로 표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서브 클래스, 하위 클래스, 서브 클래스, 슈퍼 클래스 개념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런 표현을 굉장히 간략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상위 클래스에 정의된 속성이 하위 클래스에도 그대로 상속된다라는 개념이 이렇게 표현에 아주 간단한 표현으로 복잡한 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을 같이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제품 구조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품 구조를 표현하는 객체가 REL 객체입니다. REL 객체는 부품과 부품 사이, 그러니까 아이템과 아이템 사이의 구성 관계를 표현해서 이것 하나가 제품 구조의 요소, 그래서 아주 그 기본 요소, 엘리먼트를 나타내고요. 요 REL들을 쭉 연결한 게 제품 구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REL은 두 개의 기본 속성이 주요 속성인데 있는데요. 하나는 relating, 하나는 related입니다. 그래서 REL 자체가 이제 조립품하고 구성 부품의 순서상으로 표시할 수 있다고 한 것처럼 relating이 조립품, related가 구성 부품을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우리가 구성 관계를 REL 객체가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 그림에 지금 REL 객체가 아이템 객체의 relating과 related 속성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REL 객체가 다시 한번 앞에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회상한다면 바로 순서상, 즉 어셈블리, 조립품과 구성 부품의 순서상을 표현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제 설계 변경 객체가 있겠죠. 그래서 EC, 엔지니어링 체인지의 약자인 EC 객체가 있는데요. EC 객체는 설계 변경을 나타내고요. 설계 변경 전후 제품들을, 아이템들을 올드와 뉴 속성을 통해서 각각 연결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설계 변경을 나타내고 있고요. 설계 변경 객체는 이제 EC 히스토리 객체라는 것을 이제 가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EC 히스토리는 설계 변경을 결과적으로 어떤 제품의
설계 변경의 의미는 어떻든 간에 정보 시스템 입장에서 보면 현재 있는 제품의 제품 구조를, 그러니까 REL 객체를 하나를 지우거나 REL 객체를 하나 생성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품을 제품 구조에 추가하거나 부품을 제품 구조에서 떼내거나 지우거나 하는 것들이 바로 설계 변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뒤에 가서 좀 더 설계 변경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설계 변경이라는 게 제품을 아이템을 지운다고 생각하시는데, 아이템 자체를 지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다른 문제고요. 아이템 자체를 지우는 게 아니라 아이템하고 그 아이템이 이제 부품으로 만약에 사용되면 조립품하고 아이템 사이의 관계를 지우는 겁니다. 그리고 또는 새로운 아이템 부품으로, 하위 부품으로 새로운 부품을 추가한다면 그거는 아이템을 생성하는 게 아니라 아이템하고 그 어떤 조립품이 될 것하고의 관계, 구성 관계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 이력이라는 것은 바로 그렇게 REL이 추가되거나 삭제된 것들을 표현하는 것. 그게 바로 설계 변경 이력이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설계 변경이 어떻게 표시되냐면, 설계 변경이 설계 변경하고 이시 객체랑 어떤 REL 객체 사이의 관계로 표현이 됩니다. 그림에 설계 변경 히스토리, 이시 히스토리 객체의 관계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를 보시면 설계 변경이 있고요. 설계 변경이 있고, 설계 변경은 올드와 뉴로 아이템을 표현하고 있고요. 옛날 변경 전 아이템, 그 다음 변경 후 아이템을 표현하고 있고요. 당연히 이시에 필요한 도큐멘트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시 히스토리 객체는 그 REL 객체, 그러니까 제품 구성 관계 에 연결이 돼 있어서 이 설계 변경 안에서 어떤 제품 구조가 변화되느냐. 그래서 거기 표시는 안 돼 있지만 이시 히스토리 객체에 속성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오퍼레이션 속성이 있어서 컷 애드해서 그 관계가 요 설계 변경에서는 그 구성 관계가 지워졌다. 또는 그 구성 관계가 추가되었다. 그런 기록들이 쭉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록을 모으면 이 설계 변경에서 도대체 어떠한 변화가, 제품 구조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 변경 히스토리 객체가 바로 설계 변경의 어떤 설계 변경 안에 상세한 변화를 추적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